자, 지대 논쟁 및 부동산 현상에 대한 키 핵심 강좌입니다. 먼저 지대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지대가 도대체 성격이 뭐냐 이거와 관련돼서 이 고전학파하고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는 견해 차이를 좀 달리합니다. 이거는 산업혁명 이전에 그 주로 활동하던 그러한 그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입니다. 아담 스미스라든가 뭐 멜더스, 기타 뭐 리카도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이건 산업혁명 이후에 고전학파의 논리를 새로운 세계에 접목시킨 그런 학자들입니다. 마샬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피구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그런 학자들인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이 생산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습니다. 구분하면서 이 토지에 뭐를 강조했냐면 자연적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자연적 특성은 뭐냐면 이 토지라는 건 신이 공짜로 준 거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특정 비옥도에 상응하는 땅을 준 거기 때문에 이 토지를 누가 이용하더라도 매출액을 높이냐 낮추냐에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누가 이용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수익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전혀 안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노동 자본만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먼저 배분해주고 행여나 남는 게 있다면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에 배분되는 것은 단순한 잉여에 불과하다. 불로소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신고전학파는 그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 자본에는 토지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면서 이 토지라는 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간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잘못된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거나 안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도 일종의 다른 노동과 더불어서 그 공헌도에 따라서 정당하게 배분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잉여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단 생산 요소 비용이다. 생산 요소 비용이라는 것은 매출액을 높이냐 낮추느냐에 크게 기여한 비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온 보면 최유효 이용이다. 최유효 이용은 뭐 그야말로 가장 유효성이 극대화되는 토지용이다. 거꾸로 한다. 다른 얘기로 한다면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토지용. 요걸 뭐라 한다고요? 최유효 이용이다. 입니다. 예컨대 어디다가 이제 건물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최선의 이용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맨 먼저 합법적인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30층짜리 오피스텔 지어서 이용하려고 했는데 25층 이상 올리는 거는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채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25층 정도 올리려고 했는데 이 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20층 이상 올라가는 것들은 올라가면 아무래도 무너질 수가 있거나 물이 안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기반 시설 자체가 열악하니까 요거 감안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럼 20층짜리 정도 지으려고 했는데 15층 정도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이때까지는 한 층 더 올라갈 때 들어오는 수입이 한 층 더 올라갈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 올렸는데 그 이상부터는 여기서부터 한 층 더 올라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1억인데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수익은 8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정도까지 이용했을 때가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용은 가까운 장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지 내가 죽으면 수익이 발생한다. 이거는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용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용할 때 가장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토지용이다.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은 토지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 조방적 토지용이라는 게 있고 집약적 토지용이라고 있는데, 자, 조방적 토지용은 단위 면적 땅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그다지 크지 않은 농촌적 토지용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 집약적 토지용은 도시적 토지용이죠. 단위 면적 땅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걸 한다고요? 집약적 토지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용어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조방한계와 집약한계는 우리 이렇게 볼게요. 아까 여기다 2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만약 10층 정도 지었을 때 그때가 그 10층 정도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임대료 들어오겠죠? 아니에요. 분양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들어오는 돈하고 그동안 투입한 비용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이거를 손익분기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손익분기점 이상은 이용해야 되겠죠. 이거를 조방한계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한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온 수입을 한계 수입, 한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다. 그러니까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은하는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럼 15층 정도 지었을 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여기부터 한층 더 올리게 되면 오히려 한계 수입보다 한계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만 건물을 올려야 돼요. 요거를 이윤 극대화 지점이라고 하면서 요걸 집약한계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방한계 이상은 이용해야 되고 집약한계까지는 이거 이상 올라가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좀 정리해 두시고 자, 한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주 분리가 있고 직주 적분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고 이게 이제 나중에 요 근래 들어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조금 넓게 생각한다면 이게 서울이 있고 자, 그 과거에 이제 여기 이제 일산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거에는 일산 신도시 같은 거 생기면서 이쪽으로 다 이사 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게 직주 분리 현상. 직장은 서울에다 두고 주거지는 일산에 두는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됐는데 근래 들어서는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는 얘기죠. 직주 접근 현상이다. 직장과 주거지를 같이 근처에 있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맨 먼저 직주 분리의 이유가 뭐냐? 직주 분리는 도심의 환경이 지나치게 악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지가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도 지가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데 궁상맞게 17평 사느니 나가서 막 50평짜리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가고 한몫하는 거고 도심의 재개발이라든가 철거하는 바람에 쫓겨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이번 기회에 그 집 한 채 구입하자 하면서 나가 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적 규제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래도 교통의 발달이 한몫하는 겁니다. 왜 여기 뭐 딱 그 뭐야 자유로라든가 외곽 순환도로 이런 거 생기는 바람에 금방 출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결과 보통 이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낮에는 빠글빠글한데 밤에는 텅 비어 있다는 얘기죠. 다 나가서 하니까 이걸 공동화 현상이다. 도넛 현상이다. 그러면 자, 이 도심 고동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당 아니면 시간당 어떤 그 유동인구의 비율 이거를 도심 고동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통이 혼자 갈 수밖에 없고 너도 나가서 하니까 외곽 지역도 만만치 않게 집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결과가 됩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는 다시 더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원인은 정책적으로 자꾸 유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나가 사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뭐 기름도 안 나는 나라가 별로 그 기름이 많이 낭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정책적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너도 나가 사니까 외곽 쪽은 집가가 올라가는 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서울 쪽은 집가가 좀 떨어지는 바람에 별 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나가사나 들어오나 뭐 별 아파트 평수 별 차이가 없는 거니까 들어와서 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도심도 요즘 들어서 많이 환경이 개선됐죠. 그러니까 그 친환경 아파트 이런 거 많이 지어낸 바람에 뭐 살기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체증이 심하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맨날 출퇴근 전쟁이니까 자꾸 지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들어와 살겠다. 이런 게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결과 근래 들어서 옛날에 주공 5단지 아파트 이런 게 철거되면서 무슨 30층, 40층짜리 아파트가 막 들어선다는 얘기죠. 건물의 고층화가 자꾸 일어나고 도시 회춘화 현상이다. 그래서 도시가 봄을 맞았다. 봄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새 주택으로 이제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유입 대체되는 그러한 현상을 이 사람들은 이제 회춘화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